LG화학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8% 감소했고 반대로 영업이익은 329.5%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39로 나타납니다. 분기에 3회전이면 연간 12회전 할 것 같습니다. 제조업체로서 연간 12회전이면 한 달에 한 번 1회전 한다는 거니까 양호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스루프 컨스트레인 타임즈에 아나바시 고얄 맥켄지 시니어 파트너가 석유화학 제품 없으면 신환경 에너지 전환 불가능이라는 그런 그 기사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그 덤핑 공세로 인해 가지고 그 석유화학 제품들을 석화라고들 보통 줄여서 우리 언론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비 정확 효율을 올려야 되는데 요즘에 그 생성형 AI 이런 거를 하면은 유지 보수 작업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정합 설비 효율도 이런 용어가 나와가지고 옛날 제 기억이 좀 생각이 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참 유행했고 지금도 유지할 것인 TQM과 TPM이 있습니다. TPM에서는 TPM은 토탈 프로덕티브 매니지먼트 메인터넌스일 거예요. 설비 정합 효율 5위라는 지표는 들어보기는 했는 것 같아요. 장치 산업에서는 이것을 매우 강조했었어요. 제가 조직에서 본사했을 때 SK CNC로부터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TPM 그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승인 작업을 받아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그 TPM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공무부 같은 데서는 안 되고 또 제가 그 TQM 팀을 또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 그 TPM 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해서 어, 또 자리를 하나 또 만들었죠. 뭐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제가 있던 데도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당신이 TQM까지 다 해 하고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스스로. 공장에 내려갔다가 말년에 다시 내가 올라왔다가 잠깐 왔다 갔다 했어요. 잠깐 공장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잘 운영되고 이거 조직 있고 제가 또 부하 직원으로 있던 애가 그 팀을 맡아가지고 TPM 팀인데 이제 이름은 뭐로 다르게 바꾼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는데 뭐 현업 생산부서들이 다 알아서 또 잘 하고 그러니까 뭐 뒷배 정도 봐주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뭐 통계를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갑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할 그 조직은 또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 이런 거를 하는데 저간 이 석유화학도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퀄리티 이런 것도 설비 효율이 좋아야 그 퀄리티도 좋아지는 거니까 장치 산업에서는 그 TPM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더 느껴지겠죠. 그래서 자, LG화학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어떤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조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도보다 6.8% 줄었고 재고자산은 근데 6.2% 줄였어요. 그리고 매출 원가가 9.4%더 내려갔으니까 매출 이익이 늘어났고 판매관리비 또 줄였으니까 영업이익이 468억 원이 났습니다. 전년도 416원 적자였어요.
212.4%가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원가 감소 원인이 뭘까? 요게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죠. 그리고 이제 재고 감소시킨 것도 이거 유념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인 스루프웃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8.9%가 하락했어요. 매출 감소율보다 더 하락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원재료 및 LG화학은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수르분율은 1.5%가 상승했고 운영 경비를 5.9% 줄였습니다. 경비를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 있는지, 디프레이션 시대가 본격적으로 된 것도 아니지만은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지만은 생산성이 1.04로 상승을 해가지고 스루픈 영업이익은 706억 원이 났습니다. 전년도보다 무려 329.5%가 증가했어요. 전년도에도 원가 회계는 적자지만은 스루풋은 그 흑자였습니다. 원가 회계보다도 이익이 계속 더 많이 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 이익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했듯이 미리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매출 재료비 가격이 감소한 거, 원재료 가격이 감소한 거하고 운영 경비 감소가 이제 이익 증가의 원인이 되겠죠. 자,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93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1395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감소에 따라서 생산도 아마 감소를 했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2년 연속 계속 WCA와 전체 재고를 줄여왔습니다. 이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가동률이 이 석유화학 계통은 좀 가동률이 떨어질 것 같다. 그 얘기는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생산량을 줄인다는 얘기죠. 이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와서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플러스는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3조 원대입니다. 상품 매입액이 있어요. 1천억 원. 원재료 사용액은 5.7% 감소했고 상품 매입액은 15.1%가 감소했습니다.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3조 2천억 원대로서 9.8%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5.9%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가비를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1조 원대인데 총 제조비용에 대해서 25% 비율입니다. 0.4% 하락했어요. 그럼 재료 비율이 0.4%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여기서도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겠는데 1차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모순이 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비교 검증을 3단계를 하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을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 157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작년은 뭐 오차가 있다고 그러고 올해는 좀 맞췄으니까 그냥 뭐 그냥이 아니고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못 찾았으니까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PT 총 제조 비용도 일치합니다. 1이란 것은 이제 그 단수 차이겠죠.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인데 전년도는 일치를 해요. 근데 올해 1분기 거를 보면은 이거 현금식으로 읽어보죠. 현금이 1,549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요만큼 줄어야 되는데 1,395억 원뿐이 안 줄었어요. 그러면은 재고 153억 원이 어디로 날라갔느냐?
이렇게 보면은 평가손실 환입액을 잡은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현금 흐름표에서 가져와서 마이너스는 환입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치하는데 올해는 46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그 영업이익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저 밑으로 가면은 중단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중단 영업 내역 중 재고가 감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장부에서는 적게 나갔는데 그래서 그 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 그 나갔기 때문에 그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단 영업으로 그것이 없어진 건지 어디로 대체된 건지 그런 거 아닐까? 근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현금으로 맞는데 이 비성분 쪽에서는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증감액에서는 또 이게 157억 원 차이가 나거든요. 요게 또 무엇인지. 근데 이 전년도에도 중단 영업이란 게 또 있어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좀 이렇게 그 추적이 안 되게 하는 거. 요 전장에 제가 IMF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 IMF라고 일부러 붙였어요. 그 흐름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흐름으로. 그래야지 이제 이 투명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4,24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3.7% 감소했고 직원을 115명 줄였습니다. 그런데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 임금이 1억 1,700만 원 정도 예상이 돼요. 2.9% 전년도보다 하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고임금자를 내보냈구나.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라. 그래서 저 고임금 경력자들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고 운반비 1.1% 감소했고 지급수수료 10.9% 감소했습니다. 큰 금액만 ABC 정도로 해서 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 중에서 운반비, 지급수수료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병행평가지표로 넘어와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수료분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조금 1.7% 상승했어요. 차입을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구두로 얘기한 것은 4분면 매트릭스 표에 첫 번째 두 가지가 다 상승했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모순으로 떨어진 게 있죠. 이것은 수량으로 산출해 가지고 회전율이 상승을 한 게 입증이 된다면 모순은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하락 안 했어요. 8.2% 단순 평균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원재료가 나프타라는 거, 우리말로는 납사 그러더라고요. 근데 위에 있는 나프타는 원화 가격이고 밑에는 달러 가격인 건데 이제 수입하는 것도 있고 국내에서 조달받는 게 있고 국내에서 조달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정유회사로부터 받겠죠. 나프타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EDC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고요. 가중 평균을 해야 더 좋은데 어차피 지금 이게 다 상승을 했으니까 하락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이제 납사하고 EDC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 나오는데 우리 눈에 익숙한 PVC,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많죠. 우리 제품, 생활 제품 중에서는 플라스틱 가지고 만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요거만 3.6%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은 5.9% 상승했는데 문제는 국제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작성했다.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공시하면 좀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나프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물론 EDC에서 나오는 것도 뭐가 있겠죠. 합성 고무라는 것도 있네요. 아크릴도 이름을 들어봤고 ABS 레진이라는 것도 얘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PS는 기억이 잘 안 나고 2EH라고 알코올도 나오네요. 공업용 무슨 알코올이겠죠? 이거 먹으면 죽겠죠?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먹으면 죽는 알코올로 정한 평균 5.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좀 논리적으로 쫙 이해하기 좋게 1차, 2차 모순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그 얘기한 순방향.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했어야 된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반대로 상승을 했어요. 판매 가격 상승. 그러니까 50%만 패스가 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부정적으로 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검증 불합격했다. 부적합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합격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투명액의 가정도 유효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요거는 조견표로 써본 겁니다. 원재료 평균 상승률이 8.1%였는데 상승 압박률은 6%다. 왜냐? 재정가 또 비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공 비율이 있고 가공비까지 인정해 주자 이게요. 그랬을 때 5.9%가 인상이 된다. 그런데 5.9%로 딱 그만큼만 인상이 된 거로 국제가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전년도 보면은 전년도 매출액이 25.1% 진도율이니까 그 전년도만큼은 팔리겠구나. 그래서 뭐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고 원가 회계도 그냥 4배를 하는데 1 플러스 300%로 그렇게 산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편한 거를 제가 수학이 아니고 단순 산수는 넘었고 그런 산식을 만드는 데는 뭐 어디서 좀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 산식을 만들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19조 7,626억을 하게 될 것 같다. 작년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이 매출원가가 나오는 과정을 또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고가 6.2% 감소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계속 6.2%. 그러니까 여기 1분기 말에 그 기말 재고가 계획할 때 기초 재고로 와서 여기에서 다시 6.2%가 감소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매출원가가 16조 7,800억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떤 납품 가격이라고 보죠. 1960만 원에 판매하기로. 그러면은 어떻게 남는 게 24,585원뿐이 안 남아요. 이런 거는 장사도 아니다. 이런 거는 1960만 원짜리 팔았는데 24,500원 남아가지고 이게 장사냐? 자,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 계획은 그래도 87,400원 남는 거로 계획했는데 마진율이 크게 없네요. 그러면은 1%를 매출을 그래도 증가해보자. 잘 안 되더라도 가격 인상을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판매량을 더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판매를 더 한다. 그러면은 6.2% 감소했었는데 추가 매출이니까 재고가 7.2%로 줄죠. 이렇게까지 해서 매출원가를 산출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0.1%가 거꾸로 증가를 하고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판매 관리비는 0.1%또 올라갑니다. 판매 관리비 증가율 여기 산시, 그 다음에 재고 증감률은 요거 뭐 6.2%에서 그 1%더 판매했으니까 7.2%더 내려간다는 거, 더 판매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이 나온다. 20만 원. 1979만 6천 원에 판매한 꼴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이 100만 원 단위로 다시 들어오면은 1780억 원을 추가로 더 벌 수 있다. 자, 이런 길을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원가 회계죠. 자,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봤어요. 요 위에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출액 불변 극단 가정하에 생산만 증감했을 경우의 생산 재료비와 가공비의 변동 결과와 매출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의 경우 변동을 예측해 보자. 현실에서는 결산기 마지막까지 재고의 증감은 생산과 판매 두 요소의 복합적인 결과일 거지만은 우리가 그 양극단을 가정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현실은 그 범위 안에서 다 일어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매출액 불변인 상태에서 생산을 7.2% 감소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산이 증가했을 때 7.2% 증가시켰을 때 그 총 제조 비용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의 변화, 이렇게 해서 생산이 감소했을 때 똑같아요. 그 매출액의 변동이 없다면은 나오는 건 같은데 문제는 이 총 제조 비용이 변동이 있죠. 네, 생산 증가하면 총 제조 비용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현금 증감액으로 보면은 현금이 재고를 감소시켰다 그러면은 현금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생산을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현금이 그만큼 남는 거고 영업이익 증가가 여기 874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생산을 감소하고도 1889억 원의 영업이익, 아니 실제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생산을 증가했을 경우에 현금이 1,000억 원 나간다 이게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똑같다 이게요. 그러면은 차이가 137억 원 더 실질적으로는 더 손해 본 거다. 이런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불변이라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이게 문제지만은 좀 그 재고 증감의 영향력을 해볼래니까 그 샘플로 해볼래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안 돌아가는 머리라고 끙끙거려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그 매출액 불변 전제 조건 하에서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란 전통적인 원가손익의 상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G화학은 재고를 줄여왔었고 또 오히려 재고의 감소가 실질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LG화학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론하고는 실제는 아니네 하는 거가 저는 이 표를 통해서 좀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생산 감소한 게 현금을 재고에 안 묵히니까 그게 이익 아니냐. 영업이익은 증가는 똑같이 결과는 매출액 변동이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똑같이 나온다 이게요. 매출 원가가.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봐야 이제 사고 방식을 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매출 감소를 해가지고 재고가 늘어날 때는 어떨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매출 총 제조 비용은 그대로인데 그 재고가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하니까 재고는 6.2%그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6.2%인데 5.2%만 감소하는 거죠. 재고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좀 매출 감소가 더 덜 감소한다는 것도 아니 재고 증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재고 증가액이 734억, 돈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감소. 그래서 이 실질 손실은 1,004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매출 감소에 의해서 그 재고 증가액은 그 현금으로 볼 수는 없죠. 영업이익은 근데 이제 거꾸로 이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실질 손실을 제가 이제 더하기를 했네요. 그죠? 더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재고 증가한 만큼 돈이 더 나간 건가? 아니,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매출 감소에 재고 증가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매출이 감소하는데 재고를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 복잡한 원가 세계를 좀 해방되는 길이 없겠냐. 자, 스루프 세계, 신세계, 뉴 월드 오다, 신세계 질서로 가봅시다. 복잡할 거 없어요. 1분기 실적 그냥 단순 세배합니다. 20조 원입니다. 재고가 감소할 때는 스루프는 매출액이 더 나와요. 매출 재료비로 계산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2천만 원에 팔자. 그러면은 2천만 원에 팔면은 스루프상으로는 23만 4천 원 남는다. 여기다가 또 욕심 좀 내자. 12.7회전. 4.6% 정도 더 노력을 못 하겠느냐. 그럼 4.6%가 증가한다면 매출 재료비도 4.6%만큼 증가할 거고, 이때 운영공비도 2.6% 증가를 한다. 이게 돈을 더 노력을 더하고 운반비도 더 들고 뭐 여러 가지가 더 들겠죠. 그 1.6%가 왜 어디서 나오는 거냐? 4.6% 곱하기 35.2% 합니다. 운영 비율. 그래서 맥시멈 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1,134억 원을 더 써요. 그런데 이익은 2,700억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건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회계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재고 감소했을 때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이익도 증가했다는 걸 보여드렸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리적인 그 매트릭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현금 재무지표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5,674억 원으로서 1.8%, 전년도에는 0.9%뿐이 안 됐어요.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유입된 돈은 1,230억 원이고 최종 4,775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캐펙스 그 자본적 지출 투자에 2,138억 원이 집행이 된 게 있고요. 또한 채권자한테 이제 돈을 6,300억을 차입을 해가지고 주주 이익 배당도 했어요. 전년도에는 2.6%나 됐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0.9%. 이익 배당 주기 위해서 차입한 꼴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네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물론 부동산 비유동 자산에 투자한 캐펙스 투자도 있지만은 주가는 36만 1,000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거의 더블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PBR로 보면은 273%에서 139%로 떨어졌어요. 134%가 그냥 추락을 했습니다. 시가도 보면은 뭐 27조나 날라갔네요. 이건 뭐
석유화학 계통이 안 좋다니까. 근데 지금 실적 분석하면은 사실 그렇게 나쁘게 된 것도 아닌데 여기 그 임팩트 1, 2도 그 미래 가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다 플러스로 나왔거든요. 좀 주가가 좀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 LG가 33.34% 지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6.7%, 외국인이 37.62%나 가지고 있는데 많은 회사가 눈에 보여요. 네 군데나 JP모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 관심이 있다 이거죠. LG화학에. 계속해서 상반기에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석유화학 중국하고 경쟁해서 생존하시기 바랍니다.